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성스럽게 베스트 댓글 3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고 있어요. 이 사연은 굉장히 낑낑다. 연재해서 업로드되니 참고해주세요. 1편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임신 6개월째입니다. 저희 시댁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 친정, 저희 집 모두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니 말 다 했죠. 남편과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고요. 남편 저한테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아가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이고요. 야근, 회식, 잦은 편도 아니고 7시 퇴근이면은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고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키네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조기축구에 나가고 이거도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점심 먹은 후 늦어도 2시쯤 들어오는 편. 연애할 때도 운동 좋아했고 그러네요. 퇴근 후 집 와도 집안일 잘 돕고요. 빨래 널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 말고는 다 해요. 아가 생기고 나서는 들어오면 제 배에 뽀뽀.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배에 뽀뽀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자기 전에 아가랑 얘기 나누고 다정하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 꼭 3번은 전화통화하고요. 전화통화 시에도 베비 바꿔줘. 에서 전화기 배에 잠깐만 대봐. 전자파 때문에 안 좋은가? 하지 마. 베비는 태명.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예요. 축구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 원래 의심은 안 했어요. 몇 달 전 아침에 부슬비 가오는데도 축구회를 한대요. 비 맞으면서 한다 하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고 비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나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2편 이어집니다. 2편입니다. 우산하며 따라 나갔더니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길래 따라 내려갔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번뜩 드는 생각이 차에 우산 있을 텐데 싶었지만 내려온 김에 주자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하려던 순간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뭔 주차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는가 싶어서 거리가 꽤 됐어요. 남편 뒤쪽에 제가 있었음. 보니까 저도 못 본 옷 카라티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저러지? 싶었는데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지요. 그래서 그 조기축구의 동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고, 조만간 밥 먹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정 가는 길이라네요. 남편 축구회원 갔어? 하니까 오늘 비 와서 안 한다던데? 제 남편 그럼 어딜 간 걸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저녁 때쯤 집에 와서는 또 베비랑 놀고 내가 민감한 건가?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냈고요. 서로 핸드폰도 안 볼 편인데 그날 핸드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또 평소처럼 지냈죠.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데 일요일 조기축구회 때마다 느낌이 싸해서 한 거예요. 일요일마다 바람 피시나 흐흐하며 장난처럼 생각했는데 예전 도시락 싸서 축구하는 거 구경도 하러 가고 그런 게 생각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갈게. 친구랑 같이 가고. 나 바람도 쐬고 좋잖아. 하니까 말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이 축구회 간다고 준비할 때 이것도 이상했음. 원래 세수 정도 하고 나가는데 샤워를 한 콜택시를 불렀어요. 남편 차, 제 차 있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워서 남편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서 택시를 타고 따라갔네요. 드라마 볼 때 그런 긴장감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랬네요. 원래 알던 풋살장 같은 곳이라 해야 되나? 그곳 방향으로 안 가고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랑 자주 가던 카페에 쏙 들어가는 남편. 카페가
통유리라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 숨어서 봤습니다. 3편 이어집니다. 3편입니다.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밖으로 나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가 쪽에 숨어서 도착했어? 하니까 도착했어. 축구하려고 해 지금. 베비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 쪽쪽쪽 뻑보랍니다. 아, 직장 동료나 뭐 친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무렵 카페에서 아침부터 손을 꼭 잡네요. 아, 일단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베비 걱정에 미숫가루를 우유에 태워서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해? 왜 설거지해? 이런 건 나 시키라고. 가서 베비랑 TV 보고 있어. 하더니 설거지를 하며 심심했지. 오늘 축구를 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졌는데 웃겼다는 등. 끝나고 간 갈비집이 맛있던데 나중에 꼭 가자는 등 지어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고 왜 나 몰래 만나는 거지?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또 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대 보고 그 여자랑 연락을 하고 결혼을 파토내기엔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님이 현명하시고 생각이 좀 트이신 분이라 평일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길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연애 때부터 어머니 봐와서 편하게 지내요. 편한 얘기도 하고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 아주 옛날 거 하더라고요. 어머님에서 아범이 저렇게 바람피면 어떡하죠? 저 슬플 것 같아요.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니? 그럼 내가 아범을 잘못 키운 거라고.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내 자식 아니다. 난 너랑 베비랑 살 거다라고 하시대요. 딴 얘긴데 이건 어머님 베비라고 할 때 너무 웃겨요. 베이비거든요. 하여튼 그러시는데 약간 눈치를 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아범이 바람피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4편 이어집니다. 4편입니다.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죠 하니까 그런 일 있음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너한테 흠이 될 수도 있으니 편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확실하든 그 여자랑 관계가 깊든 아니든 저는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고 남편과 시댁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또 일요일이 다가오네요. 제가 보기엔 일요일만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은 축구회가 있는 날. 간만에 주말에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제가 너무 남편을 믿고 있는 거라 저도 생각해서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택시를 탔고 또 옷을 갈아입는지 뭔지 먼저 가버렸는지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어쩌지 하고 있고 택시 아저씨께선 재촉하시고 그러는 도중 남편 차가 나오더라고요.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하는데 택시 아저씨가 참 불쌍하게 쳐다보더군요. 그 후 번화가의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거기도 몇 번 가본 곳이라 저도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용과 관계없이 증거를 남기라는 분들이 많아 디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 등 가게가 있고 그래서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카페 문은 유리였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고 제 남편이 저를 등지고 있는 자리.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층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건물 화장실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카페 문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 여자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길래 후다닥 여자 화장실로 뛰어와 숨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랍니다. 친구인 것 같고 거의 대답만 하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도 없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여자는 날 모를 건데 하는 생각에 화장실 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5편 이어집니다. 5편입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꾹 참고 옆에서 손을 씻으며 얼굴을 살폈어요. 옷차림도 제가 임신을 한 자격지심인지 참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예쁘장했어요. 당연히 저보다 어린 것 같았고요. 말을 걸어보려다가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베비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꾹 참고 TV를 봐도 책을 봐도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그리고 3시쯤 남편이 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베비 이야기도 다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삐졌냐고 애교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동갑내기 부부지만 너 야 이런 호칭은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야 너 요즘 누구 만나? 이러니 얼음이 되더군요.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기억나는 대로 대화체로 써드릴게요. 저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남편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본 거 아는 거 다 얘기할까? 아니면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볼래? 남편 뭐야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걸로. 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다 말할까? 아니면 네가 얘기할래? 남편 그런 거 없어. 집에서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디카를 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고 나와 우리 집 너희 집 그리고 베비한테 죽을 죄를 진 것 같아.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참 제가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편인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네,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어요. 계속 발뺌할 거냐고. 그러더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참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고 지금도 그 상황에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네요. 나 심심해서 바람 피냐? 난 안 심심해서 집에서 애 신경 쓰고 네 바람 신경 쓰고 이렇게 있냐? 라고 물으니 말을 안 내요. 6편 이어집니다. 6편입니다. 자기도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저 말은 열받는 거예요. 화날 상황 맞죠? 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만났는지 몸을 섞었는지 폰번호는 뭔지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만나서 머리채를 잡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유치하게 있단 걸 묻지도 않았고 100% 네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네. 너에게도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고 핸드폰만 들고 집에서 나왔네요. 아, 집에서 나오면서 나 없다고 집에 여자는 들이지 마라. 내 집이니까 하고 문 꽝 닫고 나와버렸어요. 집 제가 샀어요.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여자를 만날 테지만 제정신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으니 전청 친정이고요. 친정까지 걸어서 10분 걸리는데 허리도 아프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는 외출 중이시고 6시쯤이라 엄마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연락도 없이 싸웠냐고 이때껏 살면서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 웃으면서 왜 바람이라도 폈대? 하는데 눈물이 펑펑. 엄마 가슴은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는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이랑 엄마는 완전 성격이 장군 스타일이에요. 지금 잡아 죽이러 간다고 뭐 하는 새끼냐고 시댁은 아냐고 하시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뭐냐고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엄마는 이런 일은 해결 빨리 하고 네가 홀몸도 아니고 떨어져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든 손이 발 되도록 싹싹 비든 해야 한다고 결국 남편, 시어머니 친정으로 콜을 했네요. 원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밖에서 차나 밥은 한 끼 정도 하는 사이인데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눈치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집으로 온다고 하셨다고 7편 이어집니다. 네, 7편입니다. 이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고 신랑 모두 다 가시방석이었겠죠. 시어머니께서 말문을 먼저 트셨어요. 아범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지가 사람이면 우리 엄마랑 어머니 계신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딸이 김서방 바람피는 걸 봤다네요. 말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 따귀를 55대나 너무 놀래서 다 벙쪄 있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냐. 네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참 사돈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 내가 네 따귀 때린 걸로 베비랑 베비 엄마 놀랬을까 봐 겁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난다. 네 놈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네 안사람이 이혼하자면 하고 애를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위자료를 10억 달러에도 빚을 내서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이혼 안 하고 널 용서해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넌 네 애비가 바람이 나도 네 애비 편 들 거냐. 대충 이런 내용을 한마디 하시고 남편을 끌고 나가셨어요. 연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 많이 불편해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랍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뭐 저희 없는 곳에선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지만 저 행동 참 저희 앞에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남편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생각도 겹치고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고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암만 그래도 같이 잠을 안 자도 같은 집에는 있어라 하는데 지금 집에서 혼자 밥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비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 한 숟갈 먹고 아직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네요.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 없고요. 복잡하겠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초한 일이니까. 이것도 너무 긍정적인 생각인가요?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도 복잡하네요. 너무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걸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엄마 동생 볼 생각하면 자기도 많이 불편하겠죠. 근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근데 너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 자면 베비도 힘들 텐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새벽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떡할 것도 없는 건가? 8편 이어집니다. 8편입니다. 월요일 아침 4시간 정도 친정에서 자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 유치한가요?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생각해보니 캐리어도 내 거라 이것도 유치한가요? 큰 봉지도 없고 종량제 봉투에 담았네요. 문을 빼꼼히 열고 뭘 하는지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길래 너 바람피고 사과도 안 했고 그대로 너희 엄마 따라 나갔지 않았냐. 그러고는 연락도 없고 나랑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집이고 이 집안에 있는 거 네 몸이랑 네 옷 빼고는 다 내 거니까 넌 네 거만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냉정해 보이기 위해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진작 소름 끼치는 사람은 자기면서 나한테 어찌 저런 말을 하는지 눈물 꾹 참고 이거 가지고 가라 했더니 짐을 들고 나가네요. 울고 불고 빌 줄 알았던 다정했던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혹시 바꿔보신 분 있나요? 바꿔본 적 없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지. 감정이 복잡해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랬네요.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이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 포크 2개가 있네요. 케이크와 와인 먹은 흔적도 있고 참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님 최대한 긍정적으로 친정에서 한판 한 뒤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미친 짓이고 몰래 불러와서 처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던지 그릇 통째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뭔가 찝찝해 침대 시트까지 다 버렸네요.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드라마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바람과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9편 이어집니다. 9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네요. 밥은 먹었냐고, 집에 왔다는 소리 들었다고. 남편이 전화를 했겠고 짐 싼 것도 얘기했겠죠 뭐. 보자고 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하려다.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유순해질 것 같아.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고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많이 놀랬지란 말로 말씀을 시작하신 어머님. 오늘 집에 와서 더 놀랬네요 어머님 하며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할 얘기는 다 하고 나왔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베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참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 어머님 집에 저 먹으라고 케이크 사두셨어요? 하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았겠지. 왜 케이크 먹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대충 얘기 마무리 짓고 나왔어요. 진짜 미친 게 아닐까. 화가 나는데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에 한번 화나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제 자신한테 2번 화나고 베비에 대한 책임감 없는 그 사람에게 또 화나고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피곤했던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이긴 사람인 게 잠이 들어버려서 화들짝 놀래서 깨니 현관문 도어락 치는 소리 몇 번이나 쳤는지 경보음 울리고 초인종 소리에 제 핸드폰 벨 소리에 난리 지발로 지가 짐 들고 다시 왔네요. 걸쇠를 걸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에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왜 묻냐고 대묻네요. 그러니 얘기를 좀 하자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푹 끊었던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10편 이어집니다. 10편입니다. 바람 핀 건 잘못했다 이러네요. 핀 건 꽤 거슬려서 그냥 잠자코 있었더니 넌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처갓집 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냐. 제가 그래서 너에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집에서 줬고 넌 고작 하는 말이 심심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와 다 정리했다 하네요. 그래서 좀 찔리라고 못됐나요? 여기서 케이크랑 와인 먹으면서 정리했냐? 하니 또 얼굴이 사색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줄 아는 듯이 천장을 두리번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멍청해 보이고 치밀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는 멍청하게 못하네요. 그러더니 사실 정리를 못했다.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 이게 무슨 저 혼자 어이없는 거 아니죠? 연애 중에 잠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저런 말이 나한테 기다려달라뇨?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기다려야 한 건가요? 저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이때껏 쌓아놨던 말 다 했네요. 연애 때, 결혼 준비, 결혼 초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려면 글 한 편 써야 할 때 대충은 남편 집 빚 갚고 시아버지 사업자금 약간 해줬네요. 결혼할 때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어요.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라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 기죽을까봐 못했던 참고 참았던 말 다 터뜨렸네요. 돈 문제는 잊고 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결국 그러더니 하는 말 그래서 바람을 폈대요.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기 펴고 떵떵거릴 수 있었다고.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도 좋겠고 너 지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나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라고. 그러더니 나가버리네요. 11편 이어집니다. 11편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전 학교 다닐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과 결혼을 가진 거였고 그건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제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것, 용돈도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거다 싶어 변명을 댄 거지. 정말 제 앞에서 기죽어서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곧 남편 퇴근 시간이네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내도록 우리 집에 오시네요. 아니, 이제 내 집인가요? 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오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저도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거 전 많이 불편하다고 어머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고. 무슨 제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네요. 대충의 상황은 이거고요. 제 친동생이 지금 잠깐 하는 일을 쉬고 있어요.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에 오라 하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틀째 들어오지 않던 날 저는 독하게 먹은 마음에 대해 확신을 했고요. 임산부인지라 이동이 많이 불편해서 친구와 함께 할까 생각도 했지만 핏줄만큼 강한 게 더 없지 않겠나 싶더군요.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이랑 의논 뒤에 한 거고요. 물론 시댁 쪽은 모르고요. 참 요즘 세상 좋더군요. 입금 확인되면서부터 남편 핸드폰 번호, 얼굴, 직장 주소, 차종과 차 번호 등등 기본적 정보 알려주니 실시간으로 문자, 전화, 사진은 메일로 오고 사진 원한다면 인화해서 킥으로 온다더군요. 흐흐. 참 씁쓸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조에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됐네요. 내 카드에 내 돈인데 남편은 회사 퇴근 후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갑니다. 12편 이어집니다. 12편입니다. 지금 그 여자의 번호도 확보된 상태예요. 일단 지금은 그 여자와 만날 경우 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마음의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주말이 지난 뒤 만날 계획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집 주소 알고 있고 미혼이더군요. 일단 계속 자료는 수집 중입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시행할지 아가를 낳고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네요.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동사하고 계세요.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 쪽 분들이 많으시네요.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 애기 얼굴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되어져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바로 전화 오더군요. 미쳤냐고. 남편도 아버지 직업을 압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냐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네요.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안 오고 뭐 어디서 자냐고 물으니 그것까지는 알 거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네요. 정신이 나간 건지 지금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 있어. 사례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전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뱃속에 베비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최대한 저와 아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3편 이어집니다. 네, 13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날 필요 없다고 하셔서 고민을 했지만 녹취에 얻을 것도 있고 친정에서도 제 몸 걱정을 하지만 만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졌고 저도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얼굴을 보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자로서 어떤 여자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얼굴과 내 배를 본다면 더 죄책감이 느껴지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건지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일단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했고 제가 남편한테 저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일단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카페 자체가 조용한데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듯한 모습 뵙고 싶었다고 인사한 뒤에 차를 시키고 정적이 흐르고 드라마 보면 여자 얼굴에 물기 얹고 따기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지 않더군요. 얘기를 나눠보니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고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몰랐네요. 우연히 만났는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충의 내용은 이랬어요. 제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오빠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나 참 사람이 무섭네요. 제 앞에서 쟤는 똑바로 마주치며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라고 물으니 대답 않고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기를 살려준 것밖에 없다고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기분은 덜 나쁘더라고요.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14편 이어집니다. 14편입니다.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라고요? 물으니 그냥 아시라고요. 잘 있다고요? 뱃속 얘기 있으니까 이용 못하실 것 같은데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요. 정신 좀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하더니 먼저 일어서더군요. 이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 하나 없이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정신 번쩍 들게 해주고 싶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인화사진 그 여자 본가 회사에 보내고 남편 회사에도 하나 보내고 워드로 친 편지 한 장도 동봉했네요. 대충 내용은 행실이 나쁘다는 식으로. 같은 여자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 드네요. 다음날 바로 남편 그 여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직 증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놨는데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네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역시 대한민국 아직은 남자보다 여자가 타격이 더 큰 세상이네요. 그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와서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 파이게 생겼다고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고소하던지 상관없습니다. 지인,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입니다. 둘 다 다신사회에서 재기 못하도록 또 그 후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군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들어왔더니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시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아들 망쳐놨다며 네 인생도 망치라고 애기 내놓으라고 애기 키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쌍욕을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얼어 있었고 제 동생이 모두 녹음해놓았고 제지시켰고 어머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이 정도 감수하고 있었고 역시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정말 토커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전 어머님 너무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충격이 크네요.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래서 왔다고 하고 진단받고 진단서 받아놓고요. 15편 이어집니다. 15편 마지막 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편 집 빚이나 결혼 자금 등은 아버지께서 제 돈으로 한 거 아시는데 친정 몰래 해준 게 하나 있는데 1년 전쯤 어머님이 너무 적적해 하셔서 모 백화점에 아웃도어 매장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어머님 동생분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또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매달 200에서 400 사이로 받고 싶은데 남편이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250 정도밖에 안 돼서 아휴, 아버지 말만 듣고 일 진행 중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은데 묻기도 껄끄럽고 아버지 또한 그러시겠죠. 최대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정지한 상태고 남편 월급 통장과 관련된 카드 외에 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정지? 문자로 돈지랄 하다가 돈으로 뒤통수 맞아라 라고 왔네요. 돈지랄이 아니라 내 돈인데 생각하는 게 어찌 저런지. 뭐에 씌인 사람처럼 저러네요. 끝까지 사과는 없습니다.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 지금 아주 흥분 상태라 집을 비우고 집도 팔 생각이에요. 저는 친정에 있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하루는 술에 취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하대요. 남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 떨어지네요. 하여튼 지금껏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현은 마지막입니다. 사연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